야, 너 혹시 이런 경험 없어?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오늘 저녁은 집밥 먹고 갓생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거야. 한 손엔 4캔에 10,000원 넘는 수입 맥주, 다른 한 손엔 자극적인 냄새 풍기는 과자 봉지 들고서 말이야. 에이, 오늘 하루 진짜 힘들었잖아. 이 정도 보상은 해줘야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카드를 긁지.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집에 와서 그거 먹을 때 잠깐은 행복해. 근데 다 먹고 나서 쓰레기 치울 때 밀려오는 그 묘한 허무함. 아, 내일 또 출근해야 하는데 내 통장 잔고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현타. 아니면 주말에 침대에 누워서 인스타그램 쓱쓱 넘기다가 광고에 뜬 예쁜 운동화나 신상 가방 보고 와, 이건 진짜 내 스타일이다 싶어서 나도 모르게 바로 결제 버튼 누르고 있는 너 자신을 본 적 없어? 분명히 너도 열심히 살고 있잖아. 남들만큼 벌고 남들만큼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왜 월급날만 지나면 통장은 다시 리셋되는 걸까? 왜 소확행이라 부르며 쓴 돈들이 모여서 네 미래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걸까? 솔직히 말해보자. 너 지금 불안하지? 남들은 주식이다, 코인이다, 부동산이다 해서 저 멀리 앞서가는 것 같은데 너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서 밤잠 설치는 거 내가 다 알아. 나도 정확히 그 지점에 서 있어 봤거든. 근데 오늘 내가 알려줄 도파민 디톡스 루틴을 알게 되면 네 인생의 결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이건 그냥 돈 아끼라는 뻔한 잔소리가 아니야. 네 뇌가 돈을 대하는 방식, 그 설계도 자체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거든. 자, 이제 네 통장과 네 인생을 바꿀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 자, 봐봐. 사람들이 돈 관리에 대해서 흔히들 착각하는 게 뭔 줄 알아? 그냥 무조건 아끼고 무조건 안 쓰고 무조건 절약하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야, 그게 말이 되냐? 우리가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포기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 오히려 그러다 터져서 더 크게 지르는 경우 수두룩하게 봤어. 사실 말이야, 진짜 부자들은 무조건 안 쓰는 게 아니야. 쓸 땐 쓰고 안 쓸 땐 정말 칼같이 안 써. 그들은 도파민 디톡스가 습관화되어 있거든. 여기서 말하는 도파민 디톡스란 즉각적인 만족감, 그 짜릿한 보상 회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더 큰 미래의 보상을 선택하는 훈련을 말해. 이게 바로 돈을 쓰면서도 돈이 모이는 뇌구조의 핵심이야. 놀라운 통계 하나 알려줄까? 2023년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소비 성향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은 안 쓰고 모으려고는 하는데 여전히 가계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는 거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돈을 아끼는데 왜 빚이 늘어나냐고. 그건 바로 진짜 절약이 아니라 충동적인 절약과 충동적인 소비가 반복되기 때문이야. 작은 걸 아끼다 큰 거 한 방에 터트리는 거지. 그럼 왜 우리는 이 도파민 디톡스가 필요할까? 인간의 뇌는 사실 말이야, 즉각적인 보상에 미치도록 반응하게 설계되어 있어. 진화론적으로 생각해봐. 원시시대에 배고프면 당장 열매를 따먹어야지 내일 따먹을 거야? 그랬다가는 굶어 죽었을 거야. 그래서 우리 뇌는 지금 당장의 즐거움의 보상 회로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딱 분비되면서 이게 바로 행복이지 하고 느끼게 만드는 거지. 근데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 도파민 보상 회로가 너무 과도하게 자극된다는 거야. 스마트폰 스크롤 한 번 내리면 새로운 정보와 영상이 쏟아지고 클릭 한 번이면 물건이 집으로 배송되고 맛집은 널려있고 우리 뇌는 말 그대로 도파민 과잉 상태에 시달리고 있어. 그리고 이 과잉 도파민은 충동적인 소비로 연결돼. 왜냐?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니까. 예를 들어 볼까? 커피 한 잔에 5,000원이라고 치자. 매일 아침 출근길에 사 마시면 한 달에 10만 원이야. 1년이면 120만 원. 이걸 10년 동안 모으면 1,200만 원이지. 지금 당장 5천 원의 행복은 크지. 하지만 이 5천 원을 포기하고 10년 뒤 1,200만 원이라는 보상을 선택하는 건 우리 뇌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당장 마시는 커피의 도파민이 너무 강렬하거든. 자, 이제부터 진짜 재미있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도파민 디톡스를 우리 삶에 적용해서 돈을 쓰면서도 돈이 모이는 뇌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직접 해보고 효과 본 구체적인 3단계 루틴을 알려줄게. 1단계, 72시간의 마법, 구매 지연 전략.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아니, 사고 싶은데 어떻게 참아? 맞아, 참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건 72시간의 마법이야. 뭔가 사고 싶을 때 바로 결제하지 말고 72시간을 기다려보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어젯밤에 인스타그램 보다가 예쁜 신발을 발견했어. 와, 이건 진짜 내 거다. 사야 해. 하고 심장이 막 뛰는 거지. 이때 바로 결제하지 말고 좋아, 72시간 후에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장바구니에 넣어둬. 그리고 그 72시간 동안 그 신발에 대한 생각을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다른 일에 집중하고 다른 관심사로 시선을 돌리는 거지. 놀랍게도 72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경우 그 신발에 대한 욕구가 현저하게 줄어들 거야. 왜냐? 우리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놓치면 그 만족감을 다른 방식으로 채우려고 하거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물건에 대한 끌림은 줄어들게 되어 있어. 2단계, 나만의 통장 쪼개기를 통한 보상 지연.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저축도 하나의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단 그 보상을 지연하는 훈련이 필요해. 보통 사람들은 월급이 들어오면 하나의 통장에 다 넣어두잖아. 이러면 내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불분명해져서 충동적인 소비로 이어지기 쉬워. 내가 추천하는 건 나만의 통장 쪼개기야. 월급이 들어오면 다음과 같이 쪼개서 이체해줘. 생활비 통장,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딱 필요한 만큼만 넣어. 투자 통장, 월급의 최소 20%는 무조건 이 통장으로 이체해. 이건 절대 건드리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해. 소비 욕구 해소 통장, 이게 핵심이야. 매달 소액을 이 통장에 넣어두는 거야. 예를 들어 5만 원, 10만 원 정도. 그리고 이 통장에 있는 돈은 네가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에 마음껏 써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해. 단 이 통장에 돈이 없으면 절대 쓰지 마. 이 통장에 돈이 떨어지면 넌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해.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 네 뇌는 내가 이 돈을 기다리면 다음 달에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 학습하기 시작하는 거지. 즉각적인 만족감을 지연시키면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보상 회로가 강화되는 거지. 3단계, 미래의 나와 대화하기, 자기 확언.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유혹에 직면하잖아.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미래의 나를 상상하고 그 미래의 나와 대화하는 거야. 예를 들어 또 편의점 앞에서 충동적으로 맥주랑 과자를 사고 싶을 때가 왔다고 치자. 이때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야. 야, 스티브, 너 이거 지금 사면 10년 뒤에 스티브는 뭐라고 할까? 아니면 이거 지금 사면 네가 그토록 꿈꾸던 뭐뭐뭐, 예를 들어 내 집 마련, 조기 은퇴를 이루는데 얼마나 방해가 될까? 이게 뭐냐면 바로 자기 확언이야. 우리는 보통 나는 이걸 못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자기 확언을 많이 하거든. 근데 이걸 나는 이 돈을 아껴서 미래의 나에게 더 큰 선물을 줄 거야 라는 긍정적인 자기 확언으로 바꾸는 거지.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어. 마치 혼잣말하는 것 같고. 근데 꾸준히 하다 보면 이 미래의 나와의 대화가 너의 소비 습관을 바꾸는 강력한 동기가 될 거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럼 나는 언제 즐기면서 살아? 맨날 아끼기만 하다가 죽으면 어떡해? 걱정 마. 내가 아까 말했잖아. 진짜 부자들은 무조건 안 쓰는 게 아니라고. 중요한 건 무엇에 돈을 쓰느냐 하는 거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은 한계가 있다는 거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돈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도가 비례해서 계속 증가하지는 않는데 오히려 관계, 건강, 의미 있는 경험 같은 비물질적인 요소들이 행복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거든. 그런 우리는 어디에 돈을 써야 할까? 바로 경험에 돈을 써야 해. 좋은 사람들과의 식사, 여행,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투자하는 것. 이런 경험들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줘.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도파민 중독이 아니라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 같은 지속적인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거든. 생각해봐. 명품 가방을 샀을 때 행복감은 얼마나 갈까? 아마 며칠, 길어야 몇 주일 거야.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떠났던 즐거운 여행의 추억은 평생 갈 수도 있어. 돈을 쓰면서도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이 차이를 명확히 알고 진짜 행복을 주는 경험에 기꺼이 돈을 투자해.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너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미션을 줄게. 72시간 미션. 오늘부터 뭔가 사고 싶을 때 무조건 72시간을 기다려봐. 그리고 72시간 후에 그 물건에 대한 내 감정이 어떤지 기록해봐. 메모 앱에 간단하게라도 적어보면 도움이 될 거야. 통장 쪼개기 실천. 다음 달 월급날 위에서 설명한 대로 최소 3개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해봐. 그리고 소비 욕구 해소 통장의 잔고가 떨어지면 다음 달까지 참는 훈련을 시작하는 거야. 미래의 나와의 대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는 오늘 어떤 재정적 선택을 할까? 미래의 나는 나에게 무엇을 바랄까? 라고 묻는 연습을 해봐. 긍정적인 자기 확언을 통해 너의 뇌를 훈련시키는 거지. 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거야. 우리 뇌는 변화를 싫어하거든.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너의 뇌는 도파민 디톡스에 익숙해질 거고 너는 돈을 쓰면서도 돈이 모이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친구들,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지? 하지만 이건 네 인생에 남은 30년, 아니 50년을 바꿀 아주 중요한 핵심이야. 사람들은 보통 부자가 되려면 엄청난 행운이 따르거나 피도 눈물도 없이 아껴야 한다고 생각해. 근데 아니야. 진짜 부는 결정의 순간에 네 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야. 지금 당장 손안에 초콜릿을 먹어치우는 쾌락보다 나중에 근사한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선택할 줄 아는 힘. 그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열쇠야. 오늘 내가 말한 72시간의 법칙, 통장 쪼개기, 미래에 나와야 대화. 이거 오늘 당장 시작해봐. 처음엔 당연히 힘들지. 우리 뇌는 변화를 거부하게 설계돼 있으니까. 오늘까지만 그냥 살까 하는 유혹이 분명히 올 거야. 근데 말이야, 그 유혹을 딱 한 번만 이겨내보잖아? 그럼 그 다음은 조금 더 쉬워져. 그리고 그게 쌓여서 내 통장에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건강한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할 거야. 쇼핑몰 결제 완료창을 볼 때 나오는 가짜 도파민 말고 내 자산이 불어나고 내 미래가 안전해지고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진짜 도파민 말이야. 나는 네가 단순히 돈만 많은 부자가 되길 원하지 않아. 돈을 다스릴 줄 알고 그 돈을 통해 너의 소중한 사람들과 더 가치 있는 경험을 나누는 품격 있는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해. 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만으로도 넌 이미 상위 1%의 변화를 시작한 거야. 자, 이제 스마트폰 내려놓고 오늘 알려준 루틴 중에 딱 하나만 바로 실천해 보는 거다. 할 수 있지? 네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생기면 언제든 댓글 남겨줘. 내가 같이 고민해 줄게. 오늘 영상이 네 삶의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네 소중한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줘. 너만 부자 되지 말고 같이 부자 돼야 더 즐겁잖아, 그치? 지금까지 네 금융 멘토 스티브였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만나자. 넌 할 수 있어. 안녕!